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고등학교 1학년 수학, 이제 새로운 단원, 2단원, 방정식과 부등식의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이랑 이제 뭐에 대해서 알아볼 거냐면, 수를 새로 이제 확장해서 하나 정의를 할 겁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알고 있었던 실수 범위를 넘는 또 다른 수인 복소수에 대한 정의를 여러분들이랑 같이 해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복소수의 뜻과 성질을 오늘 수업을 통해서 이해하고, 복소수들은 삭친연산을, 그러니까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어떻게 하는지 한번 이번 시간 여러분들과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그럼 오늘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해서 1학년 때 우리가 어떤 걸 배웠냐면, 초등학교 땐 뭐 자연수와 영 이 정도를 알고 있다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와서 음의 정수를 배웠고, 정수를 정의한 다음에 뭐 정수가 아닌 유리수를 통틀어서 유리수, 그리고 유리수와 무리수를 합쳐서 실수 범위까지 우리가 배웠습니다. 중학교 때 여러 뭐 교과서엔 우리가 왜 수를 확장해야 되는지 뭐 그런 필요성을 가지면서, 뭐 온도계의 뭐 0보다 더 작은 수는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 뭐 그렇게 해서 음의 정수, 뭐 음수 개념을 배우고 했는데, 사실상 원래 이렇게 수가 점차 점차 이렇게 확장되어 가는 이유는, 원래는 수학자들이 어떤 방정식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 방정식의 답을 구하기 위해서 수를 확장했던 거예요. 음수 개념이 처음에 도입되기 전에는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x 플러스 2가 1이 된다? 지금 우리는 당연히 이거 2를 이항하면은 x가 마이너스 1이 되겠지. 근데 불과 한 몇백 년 전까지만 해도 이런 식은 답이 없다. 왜? 어떤 수에다가 뭔가 2를 더했는데 왜 더한 것보다도 더 작아질 수 있지? 더하면 항상 커져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이런 방정식은 풀 수 없는 방정식이다라고만 생각했다가, 수학자들이 계속 검토를 해서 이 방정식에 좀 답을 좀 우리가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만들어진 게 음수 개념이에요. 그럼 지금 다음 방정식을 생각해 볼까요? x제곱 플러스 1. 자,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실수 범위 내에서는 이거 도저히 이 값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뭔가 항상 제곱을 해서 음수가 되는 수가 없는데, 제곱을 한 수에다가 1을 더했더니 0이 된다는 거예요. 결국 x를 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실수 범위 내에서는 이 답이 없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러한 방정식의 해를 정의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실수를 넘는 더 큰 범위의 수가 필요하게 된 거죠. 자, 이런 필요성에 의해서 우리는 다음에 복소수를 정의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복소수란 무엇이냐? 복소수는 이런 거예요.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어떠한 새로운 수가 필요했죠. 아까 전에 x제곱 플러스 1은 0이라는 그런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자, 그래서 이 수를 우리는 어떻게 나타낼 거냐면, 기호로 다음과 같이 나타냅니다. 자, i죠. i. 자, 이 i가 뭘 의미하는 거냐? 제곱을 하면 마이너스 1이 되는 수다. 얘를 굳이 이 i를 수로 표현하면 이렇게 루트 안에 마이너스 1이 되는 마이너스 1의 양의 제곱근, 얘를 기호 i라고 표현을 하고, 우리는 이 i를 뭐라고 부르냐면 허수단위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자, 이거는 새롭게 정의를 한 거예요. 여러분들,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그런 수, 얘를 우리는 허수단위 i 루트 마이너스 1 이라고 여러분들이랑 선생님이랑 같이 이 시간부터 딱 약속을 한 겁니다. 그럼 복소수가 뭐냐? 오늘 수업 주제죠. 그죠? 복소수가 뭐냐? 복소수가 다음과 같은 수를 복소수라고 한다는 얘기예요. 뭐냐면 A랑 B가 실수일 때, 자, 요렇게 쓰여지는 수, A 플러스 BI, 요렇게 쓰여지는 수를 우리는 앞으로 뭐라고 부르냐면 복소수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중학교 때까지 배웠던 얘기는 이 B 부분이 0인 경우, 항상 0인 경우, 뭐만 있는 경우, 요 A 실수만 있는 부분, 자, 요 부분을 실수라고 정의를 했고, 자, 이제는 새롭게 뭐
b가 0이 아닌 거.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은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1 플러스 뭐 2i, 1 마이너스 3i. 뭐 이제 이런 수들을 앞으로 배워볼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이 복소수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생겼냐? 다음과 같이 생겼어요. a랑 b가 실수로 이루어졌을 때 a 플러스 bi로 쓰여져 있는데, 자, 이때 허수 단위가 붙어 있지 않은 요 a, 얘를 실수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허수 부분이 붙어 있는 요 b를 허수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이제 명칭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소수 a 플러스 bi에 대해서 만약에 이 허수 부분이 0이면 걔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고 실수라고 부르고, 그리고 허수 부분이 0이 아니면 우리는 걔를 뭐라 부르냐면 허수라고 부릅니다. 이 실수와 허수를 앞으로 모두 통틀어서 이루는 가장 큰 범위의 수를 우리는 복소수라고 정의를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복소수가 어떤 복소수가 서로 같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자, 여기 보세요. 1번 보면 이렇게 어떤 두 복소수가 같다는 건 실수 부분도 같고 허수 부분도 같으면 그 복소수는 같다고 얘기하고요. 이 정의의 역방향이죠. 만약에 복소수가 같다라는 얘기는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이 같다라는 걸 뜻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오늘 뭐 첫 시간이라서 정의가 많이 나오는데 하는 김에 한 가지만 더 정의를 하겠습니다. 바로 뭐냐면 켤레 복소수라는 거예요. 켤레 복소수. 뭔가 내가 어떠한 복소수를 알고 있을 때 그 복소수의 뭐 켤레, 뭐 짝꿍 같은 의미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어떤 복소수 a 플러스 bi라는 복소수가 있어요. 당연히 복소수 a 플러스 bi는 a, b가 실수겠죠, 그렇죠? 자, 이때 이 bi 앞에 있는 요 부호만 반대 부호로 바꾼 것. 만약에 나한테 주어진 복소수가 a 플러스 bi면 요 허수 단위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허수 단위의 부호만 바꾼 것, 얘를 바로 뭐라 하냐면 켤레 복소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a 플러스 bi의 켤레 복소수는 a 마이너스 bi일 테고요. 반대로 a 마이너스 bi의 켤레 복소수는 a 플러스 bi가 됩니다. 자, 켤레 복소수는 다음과 같이 기호를 나타내고요. 지금 a 플러스 bi에다가 어떻게 한 거예요? 위에다 이렇게 선을 하나 그었죠, 그렇죠? 즉 a 플러스 bi의 켤레 복소수라는 의미는 그 허수 단위의 부호를 바꾼 거 a 마이너스 b다라고 쓸 수 있겠죠. 자, 지금 켤레 복소수 이렇게 정의했는데 아까 말하다가 나온 것도 마찬가지로 a 마이너스 bi의 켤레 복소수, 얘는 바로 뭐예요? 그렇죠? a 플러스 bi 요렇게 나타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복소수를 정의했는데 이제 그 다음에 궁금한 건 이제 복소수는 어떻게 계산하는 거죠? 계산의 가장 기본이 되는 덧셈, 뺄셈, 곱셈, 남셈은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지금 궁금해지겠죠, 자연스럽게, 그죠? 자, 그래서 덧셈과 뺄셈은 다음과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가장 무리 없는 방법이에요. 어떤 두 복소수끼리 더한다고 하면 실수 부분은 실수 부분끼리, 허수 부분은 허수 부분끼리 이렇게 더하고, 뺄 때도 마찬가지로 실수 부분은 실수 부분끼리, 허수 부분은 허수 부분끼리 이렇게 빼기로 정의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궁금한 게 이제 바로 곱셈인데요. 자, 곱셈은 어떻게 정의하냐? 자, 요렇게 정의를 해요. 자, 이렇게 복소수의 곱셈은 다음과 같이 정의하는데 기대와는 좀 약간 다릅니다. 아까 앞에 복소수의 덧셈 뺄셈 할 때는 실수 부분은 실수 부분끼리, 허수 부분은 허수 부분끼리 더하고 뺐는데, 곱셈은 그냥 생각에는 이렇게 실수 부분은 실수 부분끼리, 허수 부분은 허수 부분끼리 곱하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고 뭔가 이렇게 복잡해요. 자,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쓰는 것이 수학적으로 당연하냐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실수에서 이미 우리가 정의를 한 이 분배 법칙을 복소수에서도 그대로 적용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복소수의 곱셈은 다음처럼 하자라고 정한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이런 얘기죠. 자, a 플러스 bi에다가 c 플러스 di를 곱할 거예요. 그렇죠? 자, 근데 곱셈 어떻게 할 거냐면 분배 법칙을 적용하면 요렇게 a를 분배해 주면 자, ac 플러스 adi가 될 테고요. 자, 그런 다음에 bi를 요렇게 분배해 주면
지금 BCI 플러스 BDI 곱하기 I니까 I 제곱이 되겠죠. 자, 근데 우리가 이 I의 제곱을 뭘로 정의하기로 했습니까? 그죠? I의 정의 자체가 바로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린 얘가 AC 플러스 ADI 플러스 BCI 그리고 I 제곱이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BD가 되는 거죠. 자, 그렇고 나면 아까 전에 우리 뭐 했어요? 복소수의 덧셈은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실수 부분은 실수 부분끼리, 그죠? 허수 부분은 허수 부분끼리 더하기로 했죠. 자, 그래서 복소수의 곱셈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게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은 복소수의 나눗셈인데요. 여러분 아까 전에 우리가 정의하다가 뜬금없이 켤레 복소수를 정의했었습니다. 그쵸? 왜 갑자기 켤레 복소수를 정의하지? 아마 의아했을 텐데 여러분들 켤레 복소수에는 굉장히 독특한 성질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 봅시다. A 플러스 BI의 켤레 복소수가 뭐죠? 그렇죠. A 마이너스 BI예요. A 마이너스 BI죠. 그렇죠? 자, 근데 복소수는 이 복소수의 켤레 복소수를 곱해주면 어떻게 되냐? 한번 곱해볼까요? 근데 가만보면 얘는 어떤 거 더하기 어떤 거 빼기 어떤 거죠. 그쵸?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얘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어떤 거의 제곱에서 어떤 거의 제곱을 뺀 형태로 쓸 수 있겠죠. 자, 근데 가만 보면 어때요? 얘는 a 제곱 마이너스 bi의 제곱은 b 제곱 i 제곱인데 i 제곱이 뭐라고 했습니까? 마이너스 1이라고 했죠. 자,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인데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a 제곱 플러스 b 제곱 되죠. a, b가 실수에부터 시작을 한 거니까 보세요. a 플러스 bi에 대해 켤레 복소수인 a 마이너스 bi를 곱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복소수가 허수 부분이 없는 실수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어떤 복소수에 켤레 복소수를 곱하면 항상 실수가 된다는 성질이 있어요. 자, 이 성질을 가지고 나눗셈을 정의할 겁니다. 자, 보면 나눗셈을 다음같이 할 건데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자, C 플러스 BI 분의 A 플러스 BI 다시 얘기하면 A 플러스 BI를 C 플러스 DI로 나눈 거죠. 그쵸? 자, 그런데 어떻게 할 거냐? 분모의 켤레 복소수를 분모 분자에다가 다 곱해줄 겁니다. 자, 우리는 C 플러스 DI C 마이너스 DI죠. C 마이너스 DI C 플러스 DI의 켤레 복소수를 분모 분자에다가 모두 곱해줄 거예요. 분모 분자가 서로 같으니까 사실상 우리는 얘가 지금 1이니까 1은 곱해도 값이 똑같죠. 그쵸? 그러니까 지금 나눗셈을 다음같이 정의하겠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가 됩니까? 분모는 C 플러스 DI에다가 C 마이너스 DI 아까 켤레 복소수를 곱해주면 뭐가 된다고 했어요? C 제곱 플러스 D 제곱이 되는 거고 자, 그런 다음에 분자는 뭐가 될까요? 분자는 그죠? 지금 얘는 A, C 플러스 마이너스 A, D, I 플러스 B, C, I 플러스 B, D가 되는데 자, 이때 분자에 있는 부분은 실수는 실수끼리 어떻게 A, C 플러스 B, D 그리고 허수 부분은 허수 부분끼리 B, C 마이너스 AD I 자, 얘를 갖다가 분모 C제곱 플러스 D제곱 요렇게 쓴 거죠. 자, 근데 위에 있는 공식은 요렇게 실수 부분은 실수 부분 허수 부분은 허수 부분으로 나눠서 쓴 거예요. 한번 다시 써볼까요? 이렇게 얘를 갖다가 실수 부분 실수 부분끼리 이렇게 쓰고 허수 부분은 허수 부분끼리 요렇게 쓴 겁니다. 이렇게 복소수의 나눗셈을 정의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의문을 갖게 되죠. 이제 방금 전에 배웠던 복소수의 곱셈도 있고 지금 배운 복소수의 나눗셈도 있는데 뭔가 이 결과를 외워야 되냐? 여러분들 이거 너무 외우는 거에 스트레스를 받지 마세요. 이거를 외워서 쓰는 것도 어떻게 보면 계산 속도를 굉장히 줄일 수 있으니까 유용할 수도 있겠지만 나는 외우는 게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러면 이 방법을 그냥 알고 있으세요. 복소수의 나눗셈은 마치 우리가 분모에
유리수가 아닌 무리수가 있었을 때 우리는 분모를 유리수로 만들어주는 과정을 배웠었죠. 중학교 때 얘를 우리는 뭐라고 불렀어요? 분모의 유리화라고 했었죠. 그쵸? 아, 복소수도 이렇게 분모에 복소수가 있으면 조금 불편한가 보다. 그래서 분모는 뭘로 만들어주자? 이런 실수로 만들어주자. 실수로 만들어주는 방법은 켤레 복소수를 분모 분자에다 곱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복소수의 나눗셈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쓴다라는 사실을 알고 이런 계산 과정을 겪으세요, 여러분들. 예, 그렇게 문제를 푸는 것이 훨씬 더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랑 뭘 배워봤냐면 수를 한번 확장했습니다. 복소수로 수를 확장했는데 기원은 뭐라고 했어요? x제곱 플러스 1 이꼴 0이라는 방정식의 해를 구하기 위해서 뭔가의 수가 더 필요했는데 그런 수를 새롭게 정의를 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복소수는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으로 나눠지는 수이고요. 만약에 이 허수 부분이 0이면 우리가 알고 있던 뭐와 같은 거예요? 실수와 같은 거죠. 그리고 정의하는 김에 하나 더 했던 게 바로 뭐였냐면 켤레 복소수였어요. a 플러스 bi의 켤레라고 하는 부분은 뭐냐면 이 허수 부분의 부호를 반대로 바꾼 그런 복소수를 켤레 복소수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했죠. 그러고 나서 복소수의 덧셈 뺄셈인데요. 이 부분은 굉장히 그냥 마음에 와닿습니다. 바로 뭐냐면 실수 부분은 실수 부분끼리, 허수 부분은 허수 부분끼리 더하고 빼고 하면 그게 복소수의 덧셈이 됐던 거고요. 복소수의 곱셈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던 분배 법칙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한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나눗셈은 어떤 복소수를 나눴을 때 나누는 이 분모에 있는 복소수는 분모가 복소수가 있으면 마치 분모에 무리수가 있었을 때처럼 우리 마음이 너무 영 불편하다. 그래서 분모만큼은 제발 실수로 바꿔줬으면 좋겠는데 실수로 바꿔주는 방법이 바로 뭐다? 아까 배웠던 켤레 복소수를 분모 분자에다 곱해서 분모를 실수로 만들어주는 방법. 얘를 우리는 복소수의 나눗셈이다라는 걸 지금 우리 수업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자, 오늘 많은 얘기를 정의했고 많은 계산 법칙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할 일은 뭐냐면 익숙해지기 단계예요. 그렇죠? 자, 지금 설명을 들은 부분을 여러 번 반복해서 문제를 해결해 보면서 복소수라는 개념이 굉장히 낯설고 어색할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자, 지금 어색한 부분을 익숙해지도록 문제를 많이 풀어서 내면화시키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 오늘 수업 듣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